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9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간신문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 첼리스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바로 그 시발점이 된 청담동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다 전해줬죠. 그런데 이 첼리스트가 직접 TV조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취재에 응했죠. 취재에 응해서 윤석열과 한동훈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민주당이 이 사실상 당 차원에서 의혹 제기를 했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TV로 국정감사장에서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이 사과를 하든지 조치를 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발설자 첼리스트 A씨가 TV조선 취재진과 만나서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날 7월 19일 밤 7월 20일 새벽 사이죠. 그때는 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일부 이야기를 거짓으로 꾸며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일부 이야기죠. 일부 이야기. 그래서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김현장 변호사 30명 이것은 거짓말인데 또 일부는 그 비슷하게 꽤 맞췄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지 않았었고요. 저는 그래서 본 적이 없어요. TV조선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첼리세트가. 그런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 6명 정도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던 건 맞지만 사실을 부풀려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그때 한 6명 정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김현장 소속 변호사 1명, 이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동백아가씨, 윤석열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불렀고, 한 장관이 윤대현 노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그때 그 녹취록에 나왔었죠. 그런데, 그것은 그날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제가 첼로를 연주한 건 맞다. 다른 사람이 신청을 했어. 동백아가씨나 윤대현 노래를 자기가 첼로로 연주를 해줬는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장관이 노래한 건 아니다. 보지도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술자리는 자정쯤에 끝났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한 10시쯤 끝났다고 했습니다. 자정쯤에 끝났는데 자신은 친구들과 만나 새벽까지 놀았다. 3시까지 놀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얘기를 꾸몄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첼리스트는, 남자친구에게, 높으신 분들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늦었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다. 그래서 거짓말로 피해를 본 분들께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소환돼서 2차 조사도 받았는데, 자, 이 상황에서도 계속 더 탐사는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노이즈 마케팅을 해 나가고 있고, 취재를 했다고 해서, 첼리스트가 경찰에서 진술을 뒤집었다, 이런 이야기도 막 했는데, 이 첼리스트 이야기는 앞에 다 편집해서, 본인이 짐을 빼러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부동산 중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막 말을 붙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더 탐사 취재하는 사람이었고 유튜브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앞뒤를 다 빼고 짜깁기 해서 편집을 해서 또 첼리스트가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이렇게까지 또 계속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김의겸 그리고 더 탐사 또 이 남자친구 녹취록을 더 탐사에 넘긴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억 원 민사소송도 제기를 하고 형사 고발도 했죠. 형사적으로 고소도 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것은 김의겸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민주당 전체의 팀 플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의겸이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이것을 사전에 보고를 했고,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김의겸이 총대를 메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가짜뉴스를 털었죠.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지켜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제2의 국정농단, 뭐 김성한 정책위 의장 막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완전히 가짜라고 확인이 되고 당사자가 방송에까지 나와서 이 실토를 했는데, 그런데 전혀 이 국민에게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김의겸도 뭐 심심한 사과를 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면서도 다시 이런 일이 있어도 또 그렇게 할 거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김의겸의 대변인 당직도 그대로 지금 유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한 명을 이렇게 그 꼬리 자르게 하기도 그렇겠죠. 그런 상황은 있지만은 어쨌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 김의겸은 이 가짜 뉴스 이미 확인됐는데도 오히려 이것을 뜬금없이 검찰 탓으로 돌리는 그런 또 그 궤변을 했습니다. 어제 YTN 라디오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이 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팩트 체크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뭐 김의겸도 기자 출신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의겸이 이게 평시 체제라면 좀 더 차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은 거의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 저강도 계엄령 상태다고 생각한다. 1980년에 군인들이 계엄군이었다면은 지금은 검사들이 계엄군 역할을 하고 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계엄군을 지휘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시가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지금처럼 야당 파괴에 나선 적이 있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거의 일망타진 수준으로 지금 검찰에 나서고 있는데 이건 기억을 되돌리면 전두환의 5.17 쿠데타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사건으로 지금 두 사람 문재인, 이재명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마치 뭐 계엄처럼 일망타진 수준이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냥 점잖게만 차분하게만 싸울 수 있겠느냐. 자, 이게 김의겸이 하고 싶은 말이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이 우리를 압박을 하는데 야당 파괴를 하는데 이 정상적으로 싸울 수는 없다. 가짜 뉴스라도 막 퍼뜨려야 된다.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지금까지 전혀 김의겸은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이 저강도 계엄 체제고 야당에 대한 파괴의 공작과 수준이 도를 넘고 있는 상태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민주당과 같이 팀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송, 이런 궤변을 여과 없이 내보내는 이 YTN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가짜 이미 다 밝혀졌는데 그 사람을 출연시켜서 뭐 이런 궤변을 하게 만드는 자 그런 방송도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뭐 일반 토끼사가 다양합니다. 조선일보는 국민연금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받는 건 62세, 지금 62세인데 68세로 늦춘다. 물론 2048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케어 대수술, MRI 남용된 건강보험에서 제외한다. 이런 기사가 있고 옆에 사진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선수들을 청와대迎賓관으로 불러서 만찬을 함께한 그 사진입니다. 자,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가 됐죠. 총파업선은 15일째인데 좀 기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하니 지금 슬그머니 이 파업을 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국일보 일면 토본 끝 보이는 파업 화물연대가 오늘 투표로 파업 종결 여부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 거의 얻은 것이 거의 없죠. 총파업선은 15일 만에 기류 변화가 시작이 됐고, 정부 압박을 높이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심야 긴급회의에서 파업 지속 여부를 논의를 해서 조합원 가반 찬성 때는 종료키를 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 투표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정부의 강공으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도 일절 교섭에 응하지 않은 채 시멘트 분야 업무 개선 명령을 발동하면서 계속 압박을 했다. 자, 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제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그런 원칙을 지켰고, 그래서 지금 화물연대가 코너에 몰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리더십 지지율도 요새 상당히 오르고 있습니다. 지지율 조사에서 40%대를 돌파를 했는데 그 긍정평가 이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처하는 원칙으로 대처하는 그래서 원칙의 리더십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확고한 원칙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진보좌파 언론, 민주당도 그렇고 진보좌파 언론은 곱게 보지 않죠. 한겨레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응징의 리더십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응징 리더십, 응징한다. 자, 한겨레신문 일면 톱 기사는 야당 중재 거부한 당정 화물연대 백기 투항 압박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이 이 안전임금제 뭐 3년간 연장 이런 것을 또 좀 원래 일몰제, 지금 처음에는 일몰제를 없애라. 그러니까는 이 영구히 안전운임을 하게 하고 또 품목도 확대하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3년으로 제한하는 그런 안을 냈지만은 이것은 원래 이 정부안이었습니다. 정부안이었는데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정부안이었는데 이것을 뭐 야당은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정반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무조건 복귀를 해라. 일단 복귀를 해야지 대화가 된다. 3년이든 뭐 일몰제 폐지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은 안전운임 연장안 수용 이런 그 안을 내놨지만 대통령실은 무조건 복귀해야 대화가 된다. 그리고 철강과 석유의 추가 업무 개선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겨레는 3면에서 굳게 닫힌 대화문 뒤엔 윤 대통령 응징 리더십. 자, 응징할 것은 응징을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이 민노총의 파업에 대응하는 그것을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북한 핵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끌려왔고 이 민노총 파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민생을 침해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응징이 당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응징 대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데 이 소환이 임박하죠. 검찰 소환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손절론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고 포스트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 다음은 누가 당을 이끌 것이냐 이 여러 사람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주로 친문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겠나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몸푸는 박영선, 임종석, 전해철. 박영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했고 임종석은 비서실장을 했고 전해철은 행안부 장관을 했죠. 자, 이 사람들이 이재명 낙마에 대비해서 어쩌면 적극적으로 더 손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몸을 풀고 있다. 그런 그 분석 기사입니다. 이재명 리스크 임계점에서 총선 주도권 싸움이 시작이 됐다. 특히 검찰이 오늘 그 이재명 최측근이죠. 정진상, 지금 구속돼 있는데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길 그 예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권의 중량급 인사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로 문재인 정부 출신 사람들이다. 박영선은 이 분당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자기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재명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선언을 했었던 임종석 또 최근 검찰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계기로 해서 일주일 사이에 네 번이나 규탄 성명을 내면서 또 문재인 지킴이로 자처를 하고 나섰습니다.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해철은 친문위원 그 모임이죠. 민주주의 4.0 여기 2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는데 최근에 여기에 친이낙연계, 친정세균계 의원들을 새로 영입하면서 또 몸짓을 키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은 대표 자리를 내놓게 되면은 공천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면서 아직은 이재명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지 못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것처럼 끌려다니지만 당대표직에서 나오는 순간 이재명은 완전히 민주당에서 손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 부산일보 사진 기사입니다. 부산일보가 사진 기사를 실었는데 김건희 여사 깜짝 부산 방문 이것을 부산일보가 포착을 했습니다. 부산 KTX역에서 열차를 타러 이동을 하는 이거 뭐 공지되지 않은 그 일정이죠. 지금 김건희 여사는 비공개 일정으로 좀 이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역 승강장에서 수행원들과 열차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 부산에 가서 금정구 사회복지 관련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카페를 방문을 하고 부산 진구 전포동 쪽방촌도 둘러본 뒤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진을 부산일보가 포착을 했습니다. 12월 9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